쿠데타를 하면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공중에서 쿠데타가 없잖아. 있었죠. 터키가 2016년에 쿠데타를 할 때 공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했었죠. 그 당시에 사용된 무기체계가 항공기였어요. 항공기로 공격하고 기총을 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그 지역을 들어가야 이게 점령이 되는데 공군은 혼자 점령이 안 되죠. 협동성이 강화가 돼야 그러게. 있어야 그것도 쿠데타도 성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육군 위주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실패가 합동성이 떨어져서 실패한 거네. 뭐 하여튼 뭐 좀 말로 편하긴 뭐하지만 실패가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 만약 군사작전이었다면 합동성이 꼭 있어야 되죠. 실패해서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 줬어요. 그렇죠. 정말 극복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국면을 딱 포인트를 찍어줬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그나마 다행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고 우리 국민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우리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 다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을 그리게 됐어요. 저는 나는 깝깝한 게 지난 몇 년간 이 정치권이나 국가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 자꾸 갈라 편을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고 저기를 배제하고 나만 위치를 좀 강화하고 근데 세상의 원리는 남을 배제하면 내가 고립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꾸 그런 원리로 지금 막 나라가 운영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시스템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티튜언시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진 거고 정당도 어떤 정당의 이익을 이제 대변하는 차원인데 그게 딱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게 요즘에는 그 목적이 좀 약간 변질돼서 파벌 싸움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 탓하고 그런데 이제 공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제 던져놨잖아요. 함께 사는 세상. 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이제 새롭게 다듬어지고 이제 정립되지 않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고요. 탄핵 인용을 할 때 그 재판문에 이렇게 보면 정치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더라고요. 정치는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게 맞아 올바른 나라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정치란 이제 세상의 가치가 제한돼 있으니 그 제한된 가치를 누구나 인정하는 선으로 분배, 정당하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수시로 소통하고 내가 양보가 필요할 때는 약간 양보하고 또 다른 걸 양보받고 이런 과정이 아트의 영역이거든. 이게 공학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률로 잣대로 들이대고 공학적으로 분리하고 기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죠. 논쟁이나 서로 당 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당연하다. 그거는 원리죠. 당연하다라고 기본 속성이 보는데 그런 거니까. 그거를 군대를 투입해서 죽이고 살리고 이거 하는 거는 푸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판을 엎으려고 그래요. 나토에 동진하지 마라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형태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이미 무력을 동원한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쟁이죠. 전쟁. 그래. 이게 이제 공정 룰은 아예 고사하고 판을 유지하는 기본 철학을 내팽개친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군대가 뭘 어떻게 하면서 잘 해나가야 되나. 군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국가의 이제 무력,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들의 이 지성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대혼란이에요. 무력은 쓰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력을 쓰는 일이 이제 오면 안 돼요. 그런 기회가. 그러려면은 군대가 깨야 되고 군대의 리더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준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 6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제 공군의 그 장성으로서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군인의 기본 자세, 그러면 대부분 외적 태도, 바른 생활 이런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헌법 5조 2항에 보면 국가를 방해하고 이런 기본적인 임무 플러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교육을 해왔느냐. 사관학교 예를 들면 전인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받는 교육하고 플러스 체력단련, 군사훈련 하는데 저는 최소한 군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이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실제 사례를 좀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접 사례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저는 박물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런 민주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육을 이제 자라날 그 학생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위해서 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하면 뭐 반공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또 정치화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역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역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난 5.18의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경험이 그래도 누적이 돼서 이번 국난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저력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그렇게 떨어졌던 국격을 이렇게 올려놓은 데는 그동안 역사적 학습이 있었고 쌓여있는 서양이 있는 거예요. 국민적 서양이. 근데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 그 선배님하고 4.3 제주 4.3 박물관 예. 저는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고 정말 제주도 여러 번 놀러 왔는데 내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왔다라는 게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방문을 하면 저도 처음 됐어요. 4.3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읽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방문하고 현장 분위기를 체득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학습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12.3 관련 우리 기념관, 박물관도 필요하다. 국민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리 가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5.18 지금 저도 광주에서 비행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광주에 있었는데 그때 그 지금 있던 뭐 전일빌딩이나 거기 금담로 지역을 가면 지금과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가리기 바빴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시설이 없다. 이번에 가니까 그때는 왜 이런 걸 못 만들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잔재나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무도하고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역사 말살 혹은 역사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 있는 진실이 우대받고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올바른 진짜 대한민국이 서기를 바라죠. 맞습니다. 우리 함께 말하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건 고맙습니다. 저는 뭐 선배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걸 좀 깨우친 아주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하여 천군만마. 천군만마 화이팅! 함께 가기를 바라고요. 천군만마 범국민적인 안보 세력으로 튼튼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안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함께 하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세요. 이 방송이 그런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 그 노력하고 2천만이 이재명의 천군만마 맞죠? 매일 오겠습니다. 그럼. 예, 고맙습니다. 네.